아버지,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온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63세 김태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을 때 그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목공소에서 30년째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태원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나무를 다듬으며 오직 하나의 꿈만 품고 있었죠. 아들 준호가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고시원비, 취업 준비비까지 모든 돈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작업복 한 벌로 몇 년을 버텨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새집도 장만했죠. 김태원은 평생의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새집으로 이사할 때 함께 들어간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점점 짧아지는 대답들. 김태원은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디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친구들도 놀러오기 힘들고 우리만의 시간도 없잖아요. 알겠어. 내가 말해볼게.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우리도 신혼이니까 이해해주시죠? 김태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온 아들이 자신을 내쫓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태원은 작은 가방 하나와 낡은 우산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결국 발걸음은 시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목적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밤이 되자 벤치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평생 처음 맞는 노숙 생활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새벽 5시쯤 누군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하진이라는 그 청년은 김태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사정이 있으시군요. 숙직실에서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숙직실로 안내받은 김태원은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타인의 동정을 받아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원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통장이 들어있었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순간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터미널 청소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팀장이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내가 청소를 해야 한다고요? 일단 당장 급한 건 해결하셔야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살입니다. 그 나이에도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대단하세요. 한번 만나보시죠. 터미널 청소팀장은 의외로 김태원을 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잘 안 하려고 해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성실해 보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날 청소를 시작할 때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평생 목공일을 했던 자신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하진이 친형처럼 챙겨줘서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한 달 후 터미널에 간이 매점을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목수들이 와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못이 빠집니다. 각도가 잘못됐어요. 혼잣말이었지만 하진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도 목공일 아세요? 30년 했습니다. 저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팀장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김태원이 작업에 참여하자 공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숙련된 솜씨에 다른 목수들도 감탄했죠.
이런 고수가 청소일을 하고 계셨다니 아깝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왔죠. 며칠 후 하진이 김태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사업이요? 친환경 목재 가구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목공 기술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김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가구를 만들 계획인가요? 일단 책상과 의자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 확신이 안 서요. 재료는 뭘 쓸 건가요? 원목을 주로 쓰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원목은 비싸고 변형도 심해요. 합판을 베이스로 하고 원목 무늬 시트를 붙이는 게 낫습니다.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파트너로 함께 하시겠어요? 파트너요? 내가요? 아저씨의 기술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김태원은 망설였습니다. 나이 63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괜찮겠어요?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경험이 자산이에요. 돈도 제가 투자자를 구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김태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공장을 임대해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실패였습니다. 디자인은 좋았지만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진은 낙담했지만 김태원은 침착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시다.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김태원이 설계도를 다시 검토한 결과 결합 부위의 각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5도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포강제를 하나 더 넣으면 완벽해질 거예요. 수정된 시제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진과 몇 명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아저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죠. 첫 번째 제품 100개가 완판됐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친환경 가구라는 입소문이 퍼진 거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원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진은 김태원을 정식 공동 창업자로 등록했습니다. 63세에 받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었죠. 아저씨, 우리 성공했어요. 정말 꿈 같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업이 안정되자 김태원은 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진아,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돈을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인분들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태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터미널 근처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무료 급식소도 열었습니다. 김태원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해요. 저희 숙소로 오세요. 누구냐 너는? 사기꾼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잤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원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연 노인들이 하나둘 재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재단 일을 하면서 김태원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더 큰 보람을 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입니다. 준호구나. 무슨 일이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요. 김태원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디 있냐? 재단 근처 고시원에 있어요. 찾아가도 될까요? 그럼 이리 와라. 몇 시간 후 초라한 모습의 준호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지난 일은 됐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 자신도 치유할 수 있을 거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심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지 몰랐어요. 김태원과 준호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함께 재단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하진도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형님,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었죠. 재단은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태원의 경험담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후원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해서 재단 내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진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고요. 3년 후 재단은 서울 전역에 5개의 지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만 1000명이 넘었죠. 김태원의 66번째 생일날 재단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단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원 아버지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원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미널 벤치에서 잠들며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원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63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바쳐온 아들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나앉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이와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실패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아. 하진도 다가와서 김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내가 더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그날 밤 김태원은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곳도 희망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김태원은 평소처럼 일찍 재단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의지입니다. 김태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